일단은 공공예술 분야로 이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도 여기 이 안덕벌이라는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정말 들어오기 싫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도 활동을 꾸준히 오래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2008년에 오케스트라 상상을 창단하면서 이 동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굳이 서울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서울에서 물론 올리면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평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더 티켓팅에 대한 부담감도 없기 때문에 작품을 제작하는 어려움은 많이 없기는 한데, 여기서는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먼저 내 발돋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든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벌써 15년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저희 작품을 만드는 작업에서 영향을 받는 것들은 일단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전설, 설화, 민담, 속담, 역사 이런 것들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 이제 미술하시는 분들이 먼저 공공예술 작업을 하시면서 있다가 그분들을 만났는데, 공공예술이라는 분야에 저도 이렇게 젖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동네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그다음에 설화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면서 작품으로 이걸 표현하면은 정말 멋있는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됐었고요. 보통의 관객들이라고 하면 대중적인 게 사실 가장 1순위이긴 하고요.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선보이는 작품들이 대부분이 일단은 본인의 예술과 예술 세계관을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은, 일부의 작품은 대중의 그런 눈높이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대중의 눈높이를 너무 신경을 써서 퀄리티가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는 그 두 부분을 좀 다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부분에서는 모두의 공감대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쟁의 아픔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주된 주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적인 느낌으로 어떻게, 이 마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것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을의 이야기도 끄집어낼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생겨났던 콘텐츠들도 계속 발생이 돼서 연장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치는, 일단 여기에는 속담으로 있었던 그 안덕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는 벌써 공공의 가치가 있는 자원이잖아요. 공공적인 자원을 다양한 예술인들이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공공의 가치로서 또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을 하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인들이 어렵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콩이었었는데, 이 콩을 두부를 만들고 콩나물을 만들고 했었던 것들을 가지고 마을 기업을 만들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콩나물을 키워서 이걸 거둬서 콩나물 국밥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것들을 풀어나간다고 하면은 이 마을 하나 안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그런 이야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노다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겹겹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고여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하나씩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시도해보고라는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독자적으로 이 마을 안에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니까 이게 이 지역만의 색깔이 되고 지역만의 콘텐츠가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일단은 그냥 문화예술로서만의 생계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의 그 생계 유지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었고요. 그러면은 창업을 하겠다면은 차라리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막연하긴 했거든요. 공연 기획을 해서 이거를 창업으로 해서 뭔가 일을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미 뭐 기획사나 여느 예술인들이 보통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걸 굳이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또 뭔가 달라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이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일단은 사람이고요. 팀빌드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직원을 이렇게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 또 마침 코로나가 최상위에 달했었고 급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회사에 수입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코로나 지원금으로 뭐 직원들 일자리 이렇게 그 일자리 장려하는 청년 일자리 장려금 뭐 이런 걸로 지원금이 나와서 그 지원금이 있는 동안은 조금 수월했는데, 그 지원금이 있는 동안에 직원이랑 뭔가 일을 만들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 분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랑 어렵게 이별을 하고, 그래서 혼자서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잠정적으로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라는 막연함만 있었고, 온라인으로서 뭔가 해나가야 될 것들을 보면은 또 저는 그동안 무대 공연만 하던 사람인데 온라인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기술 같은 게 없으니까 또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죠. 예술의 원천은 사실 감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사랑이 없는 곳에 음악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음악은 언제나 사람들한테 그런 상황이나 추억이나 그런 감성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 아니면은 이런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그때가 좋았지, 막 이런 회상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기운이 떨어지고 힘이 들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슬프고 싶을 때 이별 노래 듣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이 갖는 힘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술이 더 많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의 이야기가 일단 담겨 있고 남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면서 거기 녹여내는 그런 공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는 오지랖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끼리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거나 연기 프로그램을 하면은 내일처럼 막 발벗어서 이렇게 나서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동병상련 아니면은 끼리끼리 이런 말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괴산에 있는 그 농업법인 그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 거기 또 행안부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저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연주회도 같이 하고 거기에 또 농부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담아오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괴산의 이야기를 또 괴산에 있다 보니 괴산의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그 괴산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 작년 올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도 이제 괴산에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 이야기 중에 세상에 환난이 오면은 별 세 개가 열리는데 그 안에 등에 뿔 난 사람들이 눈이 많은 곡식을 먹고 산다. 그래서 세상에 환난이 오면은 그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곳이 그곳인데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등에 뿔 난 사람들이 극복을 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농부라는 거죠. 지게를 진 농부들이 세상의 환난, 이거는 결국에는 식량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연구하시던 분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그 이야기 들어보니 환난의 때가 지금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자연 발화로 전 세계가 불이 나고 곡식이 불타면서 지금 식자재 값이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또 공교롭게 유기농으로 하는 거대한 기업이 괴산의 주력으로 하는 그 기업이 그 별세개 자리에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굉장히 재밌었고 그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와 작업으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저한테 또 영감이 됐으니까 새로운 작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이 지역에서 제가 먼저 선점하는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내 게 아니라 공공의 것이긴 한데 이거를 나의 이야기로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고 모두의 것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발목이 잡는 부분은 뭐 물론 서울에서 활동을 할 경우의 이야기가 되겠죠. 저 친구는 청주에서 있는 친구야로 이렇게 귀결이 되면서 일이 연장선에 놓이지 않는다거나.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청주에 이런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중앙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자 할 때는 제가 이제 준비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한 가지 직군이나 한 가지 장르로 국한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전에는 뭔가 예술인들도 세무 코드가 예술인 코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한 가지의 그 사업자 형태가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랑 예술인이랑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업 행위가 아니라 지역을 읽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그 지역의 색깔을 분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을 때 지금 도시 소멸의 위기나 아니면 다양한 뭐 새로운 신도시들 때문에 마을이 죽어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내주고 각자의 마을을 나만의 그러니까 각자의 마을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들 아니면은 진짜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로컬 지킴이들 방위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순간이 위기이기는 하지만 매일매일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한 걸음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밝은 곳으로 그 위기의 순간에 내딛는 발걸음이 밝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저는 예술인으로서의 나를
완성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만난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저에게 영감을 많이 주신 부분도 있고, 저는 제가 데뷔하는 순간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사명감, 소명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처럼 지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연의 형태로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또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아가서 감동을 드리고 다시 감동으로 이렇게 되받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고요. 저는 이 로컬에서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로컬의 이야기들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가야죠.